네, 진짜 전략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번 만기 재미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우리 시장이 유독 다른 시장보다 이번 주 약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수급에 대한 변동성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까? 예, 뭐 말을 하다 보니 재밌을 것 같다는 얘기가 결국 변동성이 좀 생길 것 같다는 말이었는데 네,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통상적으로 이 옵션 만기일 날 매월 둘째 주 목요일 날 뭐 위클리 옵션 말고 이제 월물로 오는 그 옵션 만기는 통상적으로 재미가 없었죠. 뭐 좀 이렇게 뭡니까? 개인들이 어느 정도 해외 증시 동향을 잘 이렇게 전망해서 뭐 콜이나 푸시나 어느 쪽으로 좀 몰려있다 싶으면은 꼭 외국인들이 그냥 그 반대 방향으로 시장 분위기를 만들어가서 못 먹게 해주는. 근데 12번 중에 한 번 정도는 늘 움직였는데 이번 달일 가능성이 좀 있겠다 싶었고 네. 어제 제일 아쉬웠던 거는 그 카카오와 네이버 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말이죠. 아직 24일, 25일 좀 시간이 남았는데 옵션 만기일 끝나고 하다못해 금요일쯤 발표하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왕이면 괜히 더 커질 수 있잖아요. 네. 예, 더 다칠 하방 압력이. 하방 네. 압력이 그런 상황이 돼서 아니면 뭐 날짜 알고 발표했나 싶기도 하고. 경계감이 있을 때 또 없을 때 덮친 격으로 그 이슈까지 더해지다 그런 보니까 것도 힘들었죠. 있고요. 예. 네. 그럼 오늘 어떻게 되느냐? 어제 뭐 많은 분들이 당장 내일 어떻게 되느냐? 이거 진짜 까봐야 됩니다. 까봐야 되는 것이 네. 뭐 들여다봐서 답이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 자 외국인들이 그때 갑자기 1조 1천억을 샀던 게 8월 31일입니다. 쭉 팔다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8월 31일 날 1조 1,200억 샀고 그 다음 날 뭐 조금 보니까 한 700억 정도 그런 식인데 쭉쭉쭉 올라오죠. 올라오다가 언제 9월 6일 날 최고치에 이르고 그 다음에 7일, 8일 그 다음에 그저께 어제는 이제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그동안에는 지금 어쨌거나 8월 31일 이후 어제까지는 한 1조 8,600억 정도 누적 순매수예요. 자, 기관은 2조 가까이 팔았고 개인은 외국인 매수에 그동안 이렇게 팔다가 그 다시 이렇게 매수로 돌아선 상황이고 연기금 기관 1조 9천억 순매도 누적 가운데 연기금이 1조 2천억이 됩니다. 자, 뭐 그동안에는 지수 올라갈 때마다 나름대로 비중 맞추느라고 줄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연기금의 매매 행태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해해 주는 식으로 왔는데 그 다음에 그 같은 기간 동안 8월 31일 이후 선물 한번 보시죠. 선물 보시면은 개인 이제 금액 기준으로 개인이 그냥 샀어요. 개인 사고 기타 법인이 이렇게 많이 샀네요. 기타 법인이 많이 샀는데 자 여기서는 외국인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누적 순매도가 1,061억 금액 기준으로. 그리고 옵션 보니까 외국인은 지금 콜도 사고 풋도 샀는데 풋이 조금 더 많아요. 근데 이거 갖고는 이제 모르겠는 겁니다. 네. 대충 수급을 그동안에 옵션 만기를 앞두고 어떤 식으로 했을까? 지금 이걸 봐서는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개인들은 뭐다? 콜도 팔았고 지수 선물도 사고 있고 그리고 매수도 하고 있고 해서 개인들은 지금 상방 쪽이죠. 뭐 기관이나 연기금은 기대할 게 없고 도대체 언제 사나 싶어요. 연기금은 이걸 보나 저걸 보나 막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열어봐야 되는데 다만 이제 뉴욕 증시가 장중 저점에서 제법 절반 가까이는 줄였어요. 네. 나스닥도 뭐 S&P 500도 그렇게 그래서 미국에도 저가 매수는 많고 미국 시장에도 나올 선수는 다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 시티 거기다가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크레딧 스위스까지 해서 전부 이런저런 이유들 대체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높다. 그리고 미국 증시 내에서도 포지션 비율이 상방 포지션이 거의 10대 1 비중으로 숏보다 많아서 조금만 밀려도 시티 같은 경우는 2.2% 지수가 밀려도 이게 또 손실로 내몰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왜 그 선수급들이 다 한꺼번에 이렇게 또 하방을 외치는지. 그중에서 뭐 모건 스탠리는 제껴 놓으시죠 이제.
걔들 뭐 겨울 온다고 했다가 4일 만에 삼성전자 강추했던 애들입니다. 네. 뭐 그런 친구들인데 거기다가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이상으로 좀 밀리고 해서 조금 오늘 시작할 때는 다소 이렇게 하락폭이 어느 정도에 달할까가 좀 우려되는 그런 어떤 옵션 만기를 맞은 셈이 됐습니다. 네. 그럼 지수의 흐름을 어떻게 좀 보세요? 지금 시점에서. 지수요? 네. 지수가 우리 코스피가 지금 이렇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보시면은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할 것 없이 이번에 우리도 월가에서 굉장히 중시한다는 200일선이 진짜 이번에 이름값 했습니다. 한눈에 보이시죠? 지지가 되고. 저렇게 밀리다가 200일선에서 탁 지지받고 올라왔죠. 네. 자, 그리고 지금 차트를 이런 식으로 살피니까 뭐 여전히 박스피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유난히 이제 시각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걸 조금 이제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확대해서 보면은 우리 여기서 우리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조금 아픔이 이렇게 시각적으로 느껴집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면은 최근에 컸죠. 특히 8월 중순에 한 8월 10일부터 해서 한 20일 사이에 이 하락이 컸는데 결국 이 3,215포인트 근방이 굉장히 또 중요해졌습니다. 지금 뭐 저 같은 뭐 차티스트 입장에서는 시장이 이렇게 위로 가다가 아래쪽으로 꺾이든 하락하다가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든 간에 틀면은 그 이전 파동에 대해서 어디까지 되돌릴 수 있을까를 먼저 한번 짚어보는 습관이 있게 되는데 딱 이번에도 그래요. 3,316 사상 최고치에서 지난 8월 20일 날 3,050포인트 근방까지 갔다가 돌아섰는데 돌아섰으면 어디까지 갈 수 있나 하는 차원에서 여기에서 딱 현재로서는 한계를 보인 겁니다. 즉 그동안 하락 파동에 대해서 61.8%라고 하는 조정으로서의 맥시에 가니까 힘이 붙이더라 하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밀리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 아래쪽에 뭐 스타캐스틱 같은 경우가 벌써 이렇게 좀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림이라서 지금 현재는 조금 시장 내에 기술적 반등이 일단 한계를 보였고 네. 그 다음에는 지금 다시 이렇게 지수가 힘을 받을 레벨은 어딘가 하는 걸 한번 가늠해보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 대형 악재가 터진 셈이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코스닥은 이렇게도 한번 볼 수 있어요. 작년 10월 말부터 어쨌거나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랠리가 시작됐죠. 깔끔한 선이 하나 나옵니다. 저점끼리 연결하면은 이게 그동안 코스닥의 추세선이었어요. 상승 추세선이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 8월 달에 한번 충격을 받고 이 선 물고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까지는 빨간색 지지선. 지금부터 이 선은 검은색으로 표시되면서 상당히 돌파가 쉽지 않은 저항선이에요. 근데 코스닥이 최근에 반등 탄력이 아주 좋으면서 이것도 훌쩍 올라서나 싶었습니다. 훌쩍 올라서나 싶었는데 어제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도 조금 더 이렇게 충격을 받으면서 이 선 밑으로 흘러내려오는 그래서 이래저래 지금 시장은 혼전 양상입니다. 네. 혼전 양상이라서 최근에 반등이 상당히 인상적이긴 했으나 뭔가 지금 한계가 걸렸다. 거기다가 아주 찝찝한 거는 정책 변수가 들어온 거죠. 그런 변수까지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네. 사실 수요를 예측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섣부르게 뭔가 전략 매매를 세우기보다는 좀 관망을 하면서 탐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미국에서도 주요 IB들이 S&P 500에 대한 이런 전망치를 내려잡고 지금 예. 간밤에 베이지북에서도 경기도나 우려가 부각이 됐는데 골드만삭스도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려잡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백신 접종이 늘고 경기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점차 꺾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네. 시장에 대한 방향성에도 어느 정도 이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보세요. 예, 그러니 지금 이제 그 상황이 온 거죠. 그동안에 팬데믹 장세 하에서 가장 이렇게 자주 회자되었던 뭐 시장 격언이라 하면 그거죠. 저가 매수, 뭐 바이 더 딥 또는 바이 온 더 딥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마 뭡니까 그 월스트리트 거기 SNS에서도 가장 많이 또 이렇게 회자되는 단어일 거예요. 야, 밈 주식 밀렸다 하면은 와글와글 몰렸어. 저거는 사야지. 줍 해야지. 뭐 이런 식의 흐름들. 네. 자, 근데 이제 지금 뭐냐 하면은 최근에 코인도 왔다시피 이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여기 이제 조금 지쳐가는 거예요.
저가 매수에 있어서. 저가 매수라는 것이 이제 지쳐가는데 저가 매수가 그동안은 계속 성공했거든요. 계속 성공을 했는데 이제 금년 들어서 특히 밈 주식 쪽에서도 이루어졌던 그런 상황들 보시면은 뭐 게임스톱이나 AMC나 그런 것들 또 코인도 그렇고 이래서 이제 조금씩은 이제 지쳐가는 조짐이 보이는 와중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적어도 저 멀리 가까이는 팬데믹 이후고 멀리 보면은 금융위기 때까지 그 전에 이제 2011년 무렵에 유로존 재정위기가 있었고 2008년 금융위기 전부터 해서 근 얼마죠? 18년에다가 3년 더 하면은 21년째 이어지고 있던 시장의 큰 어떤 물줄기가 살짝 도는 살짝이 아니고 이건 살짝이 아니고 자주 드는 비유가 그거죠. 유원지에 바나나 보트 돌아다니는 거 하고 항공모함 이렇게 방향 트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네. 일종의 항공모함론인데 단타 매매하는 선수들은 바나나 보트고 지금 이런 식의 어떤 큰 시장의 물줄기가 바뀐다. 네. 이렇게 되는 항공모함이 그냥 유턴하는 거에 비유될 수 있는데 지금은 약간 그 항공모함론이 적용될 만한 시점이란 거죠. 뭐냐? 제로금리, 양적 완화 이걸로 지금 지난 20년 가까이 해왔던 것이 이게 이제 서서히 돌잖아요. 바나나 보트처럼 돌지는 않아요. 네. 서서히 돌 거예요. 이 시점에 오니까 시장이 이제 좀 긴장을 하는 네. 거죠. 자, 그걸 갖다가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난 화요일 날 주식경제 시간에 했지만 요 진짜 전략 시간에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림이 이겁니다. 독일 10년물 한번 보세요. 독일 10년물 국채 수익률입니다. 지금 1980년대에 12%에 육박했던 금리 이 국채 수익률입니다. 자, 이랬던 것이 계속 내려오죠. 지금 얼마? 지금 보시면은 지금 네. 마이너스 지금 이게 마이너스 0.33이죠. 네. 네. 맞네요. 맞죠? 자, 마이너스 0.33인데 지금 이 마이너스라는 사실, 마이너스라는 사실 우리가 가끔 잊고 지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는데 독일 국채를 들고 있으면은 거기다가 투자를 하고 있으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주기로 했는 이자를 받으면은 원금 대비 나중에 수익률을 따져보면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짓거리를 왜 할까요? 이 짓거리를 왜 하느냐? 그래도 저 국채에다가 담아둬야 되는 묵직한 돈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왜 그렇게 바보같이 마이너스 나는데 넣어두니? 우리 바보 아니야. 이 국채의 그 가격이 오를 거야 하는 그 논리가 네. 통했단 말입니다. 앞으로의 기대 심리인 거죠. 네. 왜? 22가 더 비싸게 사줄 거야. 이런 기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자, 이게 상식적으로 딱 직관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이까지 왔다가 지금 보세요. 최근 3개월 보세요. 돌고 있죠. 최근 3개월 특히 8월 들어서부터 이제 급격히 돕니다. 네. 마이너스 0.52에서 지금 마이너스 0.33 레벨까지 왔어요. 그리스 보실까요? 그리스 2011년에 유로존 재정위기 뭐 피그스 국가 난리 났습니다. 얘들 그 부도 날 것 같습니다 했을 때 35%, 36% 하던 이 금리예요. 그 레벨에 뭐 즉 단순하게 얘기하자면은 적어도 그리스 정부가 금융시장에서 채권 같은 거, 국채 같은 거 발행해서 돈을 좀 이렇게 만들려면은 30%대 이자를 줘야 그게 통하던 시절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됐죠? 마이너스 0.863까지 와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아니고 0.863. 네. 미국채 아시잖아요. 재무관리 교과서에서 투자론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하는 미국채 10년물이 1.3%인데 지금 그리스는 0.863%밖에 안 된다는 이 상황까지 왔다는 것이죠. 이 그림을 보면은 진짜 금융위기와 재정위기와 또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정말 중앙은행가들과 그 중앙은행가들의 임명권자인 정치권의 사람들이 네. 정말 무시무시한 일을 용감하게 해냈구나, 무모하게 해냈구나 걸 갖다가 이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미국보다 그리스 국채가 더 낮습니다. 근데 얘도 지금 돌고 있어요. 네. 얘도 이제 돌고 있는 거 아까 보셨지만 지금 뭔가 항공모함이 돌고 있다는 이런 느낌. 그리고 우리나라 금리도 보세요.
3년물, 10년물 할 것 없이 다 지금 큰 흐름이 최근 들어서 올라가고 있는 느낌이죠. 뭐 한은이 금리 인상을 했으니 단기물 올라가는 거 당연하고 10년물도 지금 어쨌거나 8월 들어서 한 2번 정도 쌍바닥 이루고 서서히 이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거기다가 하나 보면은 자, 지금 유로 달러 오늘 저녁에 20이 이제 발표가 날 텐데요. 통화정책 회의 네. 발표가 날 텐데 지금 관심은 그거잖아요. 서서히 이제 여기도 PPP 팬데믹 긴급 매입 자금 즉 22발 양적 완화가 규모를 줄여가는 테이퍼링에 돌입하느냐 마느냐 이 소리가 나올까 말 건데 그런 소리가 나온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유로가 강해지는 거예요. 네. 유로 덜 풀 거니까 상식적으로 최근에 이 끝부분에서 유로가 좀 올라왔던 거는 그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 막상 22 통화정책 회의 오니까 그거 그렇게 잘 못 올라가는 거고 뭐 이거저거 다 떠나서 지금은 시장의 이 가격의 흐름을 갖다가 일일이 논리적으로 제대로 그 시장 상황의 관계를 갖다 설명도 잘 못합니다. 예를 들면 밤사이에 미국 주식 살짝 약해졌죠. 약해졌으면은 금리는 또 어떻게 됐느냐? 미국채 수익률은 또 그거겠죠. 좀 밀렸습니다. 자, 밀렸는데 이거는 또 가장 정상적인 가장 전형적인 약간 리스크오프 분위기예요. 주식이 약간 빠지고 채권 약간 오르고 네. 그랬는데 이걸 갖다가 왔다 갔다 지금 시장마다 설명이 달랐던 게 한때는 또 미국채 수익률 막 팡팡 올라갈 때는 미국채 수익률 즉 그 시장 금리가 너무 올라서 주가가 빠졌다 이런 식이니 그때마다 다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래서 시장이 이렇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자는 게 아니고 그거는 도저히 뭐 능력 바뀌고요. 네. 시장 흐름만 보시자면 이런 상황이고 특히 달러가 잘 안 밀린다는 거. 달러 인덱스를 보시더라도 그렇고요. 눈으로 한번 보시고 달러 인덱스도 잘 안 밀린다는 것이 그다음 무엇보다도 우리 환율이 그냥 1162원 갭만 채우고 나서는 잘 안 밀립니다. 이게 찝찝한 거예요. 이게 찝찝해서 이게 1150원도 한번 채워주고 1140원도 한번 가지고 하는 그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 거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뭐 수출 좋던데 왜 저렇지? 아니, 그걸 따지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해도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이렇게 금리는 자꾸 꿈틀꿈틀 올라가고 있고 환율은 시원스럽게 안 빠져주고 있고 그거다 정치권에서는 아마 표 계산을 했을 겁니다. 이런 카카오나 네이버를 갖다가 때렸을 때 기사 관련해서 어제 네. 아마 댓글 한번 보신 분 우리 독자분들 느끼시겠지만 수백 개의 댓글 중에 대부분이 욕이죠. 대부분의 욕인데 아마 관련 종목들의 주주분들은 댓글을 갖다가 아주 세게 달았을 거예요. 그러나 간간히 그중에 보이는 거는 뭐죠? 뭐 그럴만도 하네. 모처럼 밀처럼 하네. 이런 댓글들도 보인단 말입니다. 네. 아마 정치권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표 계산이 됐을 거예요. 이런 정책이 나갔을 때 주주들한테는 욕 먹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또 뭐 이런 식의 뭐 그런 상황 하에서 이래저래 오늘 좀 아. 끌적지근한 옵션 만기를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개별 이슈 안에서 카카오와 네이버의 흐름은 일단은 변동성을 조금 더 열어둬야 되는 규제 이슈에 대해서는 네. 영향을 당분간은 좀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앞전 코너에서 남인호 소장님도 보수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이 걱정까지 더해졌으니. 이 네. 걱정까지. 우선 카카오 같은 경우에 그냥 직관적으로 저선까지는 좀 참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저점끼리 연결한 선까지는. 저기가 지금 얼마인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한 뭐 12만 원 근처가 찍히네요. 그런 아우, 상황이고 네. 네이버도 이렇게 월간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바로 저가 매수는 좀 성급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예. 근데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러면 좀 버티시는 게 나을까요?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가장 궁금하신 데는 잠시 후에 또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고 네. 가상화폐 시장도 지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잖아요. 롤러코스터 타고 있죠. 네. 지금 뭐 제대로 잔정을 잡거나 방향성을 제대로 가져간 쪽이 없어요. 그렇죠. 네. 예, 그냥 앞부분에서 시간을 너무 썼네요.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 5만 1,000불까지는 저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5만 1,000불은 누구나 지금 코인 하시는 분들도 다 뭐 차트 갖고 들이대던데 5만 1,000불은 그동안 낙폭에 대해서 충분히 이 정도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다고 봤던 5만 1,000불인데 이것도 살짝 올랐었는데 요거는 보니까 결국 뭐였느냐 결과론이긴 하지만 약간 시장이 오버했습니다. 오버했고 그다음 뭐
한 몇십 분 만에 17%가 빠지는 게 이게 설명 안 되는 시장이죠. 설명 안 되는 시장인데 어떻게 보면은 잭슨 홀에서 파월 의장이 그동안에 좀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그거 하다가 특별한 얘기가 없어서 약간 힘을 받았던 게 그냥 차익 실현이 한꺼번에 몰렸던 것 같고 뭐 도지코인은 이렇습니다. 도지 아버지가 신경을 안 써줘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 며칠 전에 올린 요 한 문장짜리 트위터 보시죠. Time is the ultimate currency. 시간이 궁극적으로 최고의 화폐다 이런 얘기인데 이 뭔 소릴까? 뭐 일론 머스크의 무슨 트윗을 갖다 무슨 경전처럼 해석하려고 드는데 저는 딴 거 없다고 봅니다. 이 관종기가 있는 이 친구가 모처럼 10년 전에 영화를 한 편 본 것 같아요. 이 영화. 그 아반다 사이프리드가 나왔던 그 인타임이라는 영화. 뭔가요? 많은 분 보셨을 거예요. 이 팔뚝에 13자리 그 시간이 찍혀 나옵니다. 이게 돈이에요. 커피 한 잔 4분, 권총 한정 3년, 스포츠카 한 대 59년 해가지고 25살 되면 노후가 멈추고 이제 이 1년 동안 살 수 있는 이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시간을 뺏기도 하고 벌기도 하고 빌리기도 하고 딱 한 며칠만 시세판 들여다보지 마시고 네. 혹시 이 영화 안 보셨다면은 한번 보시죠. 상당한 인사이트를 가끔씩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방향 선회에 대한 좀 경계감도 있고 방향을 잡지 못한 만큼 섣부른 일단 전략보다는 좀 관망을 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오늘 살펴주셨습니다. 네. 진짜 전략 지금까지 이준우 소장과 또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예, 고맙습니다.